안녕하세요. 이렇게까지 해도 돼요? 얼굴 앞에서 박수 한번 맞춰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보드로 꿈꾸는 이유 2번째 출연을 하게 된 최한비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인터뷰 자리에 앉기 전에 달력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 10월 9일에 촬영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10월 이후니까 거의 1년 만에 다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멋진 할머니가 되고 싶은 25살 최한비입니다. 방송 나가고 반응이 어땠나요? 되게 오버한 리액션은 연예인이다 막 이런 사람도 있었고 TV 나갔네 막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가족분들도 동생도 그렇고 우리 언니가 또는 딸이 TV에 나왔다니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네, 1년 동안 꾸준히 영상 작업하면서 작년에 출연했을 때는 제가 휴학 2년째 중이었는데 드디어 올해 마지막 학교에서 1년을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생으로서는 마지막 1년이라서 사실 내년에 취업을 하고 나면은 개인적인 자유시간도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더 열심히 공모전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개인 영상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작품 헤이영 보스는요. 정해진 취업이라는 길에서 벗어나 창업이라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청년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헤이영 보스라는 그러니까 청년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하는 주제는 제가 냈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단순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영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목표를 삼는 게 저만의 영상 스타일을 구축하고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저도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회사를 차린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사실 이게 브랜드를 갖는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영상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경영,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일까에 대한 항상 미리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영보스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졸업작품을 하게 되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주제를 냈는데 마침 또 잘 마음이 맞아서 네,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많이들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길이 정해져 있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상투적인 말일 수도 있긴 하지만 세상에서 이제 정하는 성공의 기준이랑 나의 이 행복한 삶의 기준이랑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면서 이분 헤이영 보스에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보면은 고난이 참 많고 계속 넘어야 하는 산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저희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진짜로 행복해 보이셨고 그리고 자기가 택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결국에 영보스를 선택할 것 같다라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혹시 감추고 있는 꿈이라든지 용기가 없어서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한 발자국에 저희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그 용기를 불어 넣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도에서 벗어나 창업으로 마음껏 꿈을 펼쳐나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픈 시간이 12시인데 한 3시간 정도 일찍 출근해서 오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케이키 스콘은 저희 샵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스콘인데요. 케이크 모양의 스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위에 크림을 한번 올려보자 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또 생각이 나서 그거를 좀 실현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키 스콘이라는 스콘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20대부터 계속 신발 관련된 일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취미를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집에서 홈베이킹을 한 2년 정도 하게 되었고, 회사를 미련 없게 나오게 되면서 내가 뭐 좋아하는 취미가 일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픈 준비는 저는 다 해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고객님들이 찾아주시지 않으시면 하고 싶은데도 오픈을 약간 안 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오픈하고 한 일주일? 주말에 사실 그 매출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2만 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그때 나가서 춤이라도 춰야 되나. 이제는 사실 그 매출은 절대 할 수 없고, 왜냐면 그러면 저는 이제 꼬르르 망하는 거거든요. 손님들 더 끌어모을 수 있게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현실을 잊고 지금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책이라는 도구였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세상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점이 25종만 판매하는 큐레이션 서점이다라고 해서 많이 관심을 받았었는데, 총 25종이 있는 그 구성이 5개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사랑에 대한 감정이고, 지적 호기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행복에 대한 갈망, 그리고 마음의 편안함, 이렇게 5개 테마가 있고, 이렇게 서랍을 열면은 블라인드 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5종만 판매를 하는 서점으로서 좀 많이 알려진 편이에요. 일단 회사는 교육회사를 다녔었고 한 3년차 정도 되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번아웃이 좀 왔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도저히 못 가겠다라는 상태까지 오게 되고,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사람들이랑 조금 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서점이라는 형태를 띄어서 내가 내 콘텐츠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스타트업 하면은 굉장히 멋있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빠른 성장을 해서 잭팟을 터뜨리는 것 같은 거를 많이 상상을 하는데, 굉장히 지난한 시간을 인고하고 버텨야 어느 정도의 성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가 노는 법이라는 서비스인데요. 궁극적으로 중년 여성분들을 여가라는 주제로 연결을 시켜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싶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한 명이 한 4-5명의 일을 한 번에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바그라운드 팀의 개발자이고요. 노는 법이라는 서비스 전체 개발과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저 혼자뿐이다 보니까 서버 개발, 웹 개발, UX, UI 디자인까지 풀스택으로 저 혼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과 마케팅 전반을 맡고 있고요. 필요하면 디자인, 필요하면 마케팅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림이다라는 기분이 드는 게 있으면 다 제가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팀 애들을 생각하면 저희가 자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럴 수 없는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해주는 모습들을 보면 고마움도 크지만 사실은 좀 미안함이 더 큰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누구 탓이니 이건 누구 탓이니 계속 회피하다 보면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 팀이나 회사를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 되면 모두의 덕분이고 안 된 거는 내가 잘못한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저트 택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가할 시간에 맞춰서 가더라도 매장을 비워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갔다 와야 돼요. 진짜 고독사 할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 와중에 혼자 있다 보니까 할 일은 굉장히 많고 밥도 카페다 보니까 잘 먹을 수가 없고 제일 가까운 목표로 삼는 게 더 매출을 끌어내서 한 6개월 안에 알바를 채용해서 고독함도 없애고 리프레시하는 계기를 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골 분들이 몇 번 생기셨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또 올게요 라든지 아니면 정말 맛있어요 라든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제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서점 한쪽 벽에는 포스트잇이 있는데 이 포스트잇은 사람들이 남기고 간 고민입니다. 저랑 세상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계속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요즘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소통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고민을 쭉 보다 보니까 방향 정도나 뭐 해결할 수 있는 길 정도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1 코칭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자신을 공부할 수 있는 콘텐츠들, 수업들을 지금의 세상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편안하게 요즘 여러분들의 진짜 고민이 있는지 일단 지금의 세상에서 되게 많은 고민을 차지하는 비율이 당연히 연애 고민 포함이고요.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 가졌던 고민, 내가 과연 교육이라는 걸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잘 해결하지 않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또다시 그 문제에 봉착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맞을까? 교육을 하는 사람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자신감들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 나는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 마음을 바꾸는 게 가장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들의 실패나 뭐 성장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 또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성장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초기 관광벤처는 한국관광공사가 사업을 확장할 잠재력을 지닌 관광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오늘 서류 선정이 되어서 발표를 하러 여기에 왔습니다. 한 만큼 잘 됐던 것 같고 질문하셨던 것들도 다 잘 방어해서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스스로 마음을 먹었던 게 무조건 일반 직장인의 딱 1.5배에서 2배 사이를 일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한 게 지금 2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2년 전보다는 사회적인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근데 당연히 이걸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그 가치를 2배, 3배 계속 키워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책임감, 고독함, 끊임없는 업무, 팬데믹 등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영보스를 막아서는 악당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악당들을 무찌르는 영보스만의 무기들이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창업을 한다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잃을 게 없다는 표현도 됩니다. 제 미래를 좀 더 밝혀줄 수 있는 자양분을 빨리 얻고 있다. 그 사장 개인의 영향력이 커지면 그만큼 뭐 입점, 유동, 그리고 이 가게가 더 잘 알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를 또 무기로 삼고 싶고 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변화력에 빠르다라는 게 가장 큰 무기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됐을 때 그 변화력이 가장 큰 무기였던 것 같아요. 꿈을 향한 여정은 밝은 햇살이 비추는 낭만적인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거센 비바람을 헤치며 한 발 한 발 겨우 내디뎌야 하는 길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꿈을 꾸는 이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케키스콘, 이런 스콘들이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이 공간 자체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게 제 꿈입니다. 동네에서 더 활발하게 문화를 펼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문학으로 사람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과도기에서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중년 세대들이 어려움이 훨씬 많을 텐데 개발자로서 제가 만든 서비스, 또 우리 팀이 만든 서비스가 많은 엄마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그 길이 세상이 원하는 길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길인가요? 마지막 질문 여쭤볼게요. 다시 태어나도 영보스로서의 삶을 선택하실 건가요? 다시 태어나도 영보스 하실 건가요? 결국에는 할 것 같아요. 나스님 2년 전으로 돌아와도 다시 스타트업을 시작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후회가 없으신가요? 전혀 후회 없고 오히려 이제 세 분의 인터뷰가 등장을 하는데 다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어떻게 섭외하게 되셨어요? 사실 이 영보스라는 딱 주제를 정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목서부터 이미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이제 실제로 제작을 하려고 첫 단계를 밟았는데 첫 단계부터 산에 막힌 기분이 들었던 게 바로 섭외 때문이었거든요. 사실 이게 어디서 저희가 캐릭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섭외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막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해보시지 않을래요?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택했던 방법이 바로 SNS나 유튜브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발굴을 해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원이 3명이다 보니까 한 명씩은 무조건 데려오자라고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서 진짜 열심히 섭외를 해서 다행히 또 저 같은 경우도 몇 번 이제 거절당하기도 하고 다른 친구도 그랬지만 결국에는 흔쾌히도 정말 감사하게도 입장 바꿔서 생각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이제 참여를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분을 완벽하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섭외 노하우 같은 게 있었나요? 일단은 참여를 해주실 것 같은 분? 일단은 SNS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 뭔가 노출이나 그런 자기 자신을 알리는 데 있어서 익숙하신 분들일 것 같아서 일단은 그래도 제안을 드리면은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딱히 뭘 한 건 없고 그분들이 정말 그냥 흔쾌하게 좋은 마음에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 거여서 이게 노하우라고 하면은 약간 학생들의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도와주고 싶은 그런 불쌍한 모습이 아니었나 인정을 불러일으키는 이 저희의 이 불쌍한 모습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에 사실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었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섭외가 제일 어려웠나요? 아니요.
매번 산이었어요. 진짜 저희가 섭외를 끝내고 나서 산 하나 넘었다 하면 더 큰 산이 오고 진짜 이게 낼 때까지도 저희가 진짜 계속 산을 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섭외를 끝내고 나서는 또 기획을 짜야 되는데 저희가 기획을 짤 때도 그 사당역 스터디룸을 빌려서 진짜 10시간씩 진짜 회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도 하지만 줌 통해서도 하고 정말 많은 회의를 했었고 제작을 할 때도 사실 그 촬영을 하는 기간이 중간고사랑 겹쳐가지고 시험 준비에 막 촬영에 정신이 없고 그래서 사실 편집 일정도 너무 빡빡했고 그래서 정말 끝날 때까지 진짜 치열한 싸움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다행히도 같이 했던 지홍이랑 동현이가 너무 최선을 다하고 정말 묵묵하게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없이 잘 맞던 친구들이어서 잡음 안 나고 싸우지도 않고 매번 좋은 팀원들을 만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잘 맞췄던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제가 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용기 있는 자는 겁이 없어서 용기 있는 게 아니라 겁이 나도 이겨내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자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가끔씩 겁이 나는 일이 있을 때 그 말을 떠올리면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게 용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덤비는 편인데 사실 이 영보스들 이 청년 사장님들을 만나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봤을 때 그냥 정말 멋지잖아요. 대표님, 젊은 나이에 대표님이 되고 사장님 되고 이런 게 멋진데 사실 그분들도 직접 삶을 찾아가서 보니까 어려움들이 참 많았고 하루하루가 진짜 챌린지 연속이어서 그분들도 그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그러면 나도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이겨내가면 결국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용기를 얻었고 막중한 책임감, 고독함, 끊임없는 업무, 팬데믹 등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영보스를 막아서는 악당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악당들을 무찌르는 영보스만의 무기들이 있으니까요. 저만의 무기.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영상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고 오기까지 사실 제가 사학과이기 때문에 주변에 영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가끔씩 그 과정 속에서 늘 부족함이나 좀 아쉬웠던 게 뭔가 물어볼 사람도 없고 사실 이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영향을 받아서 더 달려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날 이끌고 온 힘이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조금 제가 좀 과감한 편이에요. 지금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일단은 일을 저지르고 그걸 수습하는 건 결국 나기 때문에 일단 일을 저지르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도전 의식이 조금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보면서 너 되게 과감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영상 작업하는 것들도 결국엔 제가 일을 벌려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해방촌도 그렇고 또 여기 나오게 된 인연도 그렇고 결국에는 내가 도전이나 시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따라오는 결과가 있었구나 싶어서 앞으로도 이런 도전이나 시도들은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일단은 저는 제가 정말 이 취업을 앞두고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취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뭔가 영보스 분들처럼 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영보스 분들을 보면서도 느꼈던 게 결국 그분들도 어쨌든 회사를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길을 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 경력이 쌓이고 내공이 쌓였을 때 그걸 좀 터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지금은 제가 봤을 때도 내공이 안 쌓였고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취업을 해서 더 많이 내 안을 채운 후에 그게 포텐이 좀 터지는 날이 왔을 때 그때 저의 이름을 걸고 또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일단 졸업 잘하고 그리고 꾸준히 이제 영상 작업하면서 저만의 색깔을 구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영상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스스로 불을 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감도 많이 잃고 자존감도 많이 잃고 그 영상 편집하는 게 너무 재미없고 그리고 전처럼 이렇게 전에는 이게 탁탁탁 나왔는데 그 영상 편집하려고 딱 앉아있으면 진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왜 이러지? 난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계속 했어요. 그래도 계속 했는데 결국에 또 여기 꿈꾸는 이유도 다시 만나고 반가운 분들도 뵙고 이렇게 하고 그래도 1년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진 않고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에 좀 위로를 얻는 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못 나온 지용이랑 동현이 얘기도 해도 될까요? 일단은 지용이랑 동현이도 사실 같이 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앞으로도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정말 감사한 것 같고 얘들아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취업 잘하자.